이제 기일이 어제 네. 판결이 끝나고 기일이 잡혔는데 이제 관심사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일 모레 결과 뚜껑이 열릴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게 가장 관심사입니다. 네. 자 뭐 쟁점이야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우리 주진우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저 한두 달 전부터 각하 의견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사실은 그러시죠? 각하를 얘기했던 것이 물론 각하나 기각이나 둘 다 이제 의견이 엇갈리면 또 기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가 빠진 순간 그 탄핵소추문에 대해서는 그 예전의 탄핵소추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핵소추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가 않고 안철수 의원께서 굉장히 고마운 선언을 해줬어요. 내가 탄핵에 찬성했지만 그 탄핵소추문에 내란죄가 빠진 상태로 왔다면 나는 당연히 탄핵에 반대했을 것이다. 실제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한 국회의원이 나온 거거든요. 실물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 의사는 국회의원들도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압도적인 가결이 됐느냐 아슬아슬 가결이 됐느냐 이런 것도 다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 지적대로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저는 각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한덕수 총리 관련된 것도 200석이 탄핵소추 정적수냐, 그렇죠. 150석이 탄핵소추 정적수냐 하는데 정영시 조한천 재판관이 굉장히 엄격한 시각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원칙론적인. 네. 그러니까 200석으로 탄핵소추하고 탄핵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탄핵소추를 남발하냐라고 민주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거든요. 이렇게 헌법 해석하면 안 돼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정이 나오면 각하와 기각 의견이 좀 혼용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장일치는 더 이상 예측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결국은 이 세 표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문영배 소장 대행이 왜 6표를 모았기 때문에 선고를 잡았느냐 신나서 잡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잡았느냐 이게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그렇게 신난 느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 그날 아침에 아까 취재하셨다는 그 한덕수 총리 그 케이스처럼 네. 회의 때 다른 재판관들이 크게 반발하고 이 부분은 남아있는 재판관들이면 뭐 예를 들어 김영두 정전미 재판관도 사건을 두고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우리 헌법재판소 위상은 그냥 땅에 추락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 저는 이제 중요한 정말 대한민국 장래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교의 방향이라든지 또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우리나라의 그 미래가 달린 딱 중요한 국면인데 저는 좀 솔직히 기도하는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동안의 절차 진행이나 상황을 보면 기각이나 각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그 생각에 동의했던 재판관들이 변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워낙 이 지라시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지라시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여론전이죠. 일종의. 예, 진짜 여론전들도 많고 막 지라시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제가 취재한 부분만 믿으려고 하고 제가 지라시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몇 년 전에 하도 어이없는 지라시에 제가 칼을 세게 맞은 사람이라서 지라시는 제가 안 믿는데 저도 이제 막 취재가 안 될 경우에는 찌라시에 막 이게 진짠가? 막 이러면서 제가 확인을 막 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요즘에 또 찌라시가 워낙 많아서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정확한 인용이냐 뭐 기각이냐 각하냐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각하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각하 또는 기각. 기각으로 말씀하시면 보통 보면 각하 기각
보신다면 숫자로 보시면 4대 4까지도 보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3명은 확실하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민주당의 행태와 그 헌법재판소 문현배 수장이 선고기를 못 잡는 모습이 되게 완전히 딱 일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현배 대행이 판결문을 다듬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는 선고가 늦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론 종결 후에 한 20일 경에 선고가 되는 거는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34일이 지나 35일째 이제 발표를 했고 거의 한 40일에 가까울 때 선고를 하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면은 예상보다 한 20일이 늦어진 건데 늦어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리고 문영배 대행이 그동안 했던 거 보면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좀 정말로 제가 좀 화났던 것이 변론 기일 하루만 더 달라. 그리고 각종군 사령관 관련돼서는 그 사람이 가장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했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사전에 접촉하고 특히 이 사람이 자기 지인한테 전화로 호소하면서 야 나를 내란죄로 엮겠단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엄청나게 겁을 먹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겁먹은 증인의 증언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냐 이거죠. 다시 그냥 뭐 헌법재판을 떠나가지고 모든 재판에서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당연히 곽정군 사령관을 다시 불러봐서 그 경위도 조사를 하고 예. 왜 진술이 번복됐고 진짜 진실은 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 한 번은 안 잡아줬어요. 맞아요. 그거 3일이면 되거든요. 예. 3일 뒤에 잡아서 한 번 더 불러보면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했던 사람이 20일 넘게 거의 예상보다 거의 한 20며칠 넘게 그렇죠. 못 잡는다? 이거는 6표가 안 모였다는 거는 저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각이 될 거라고 하면 결국 누군가 기각결정문, 각하결정문이 지금쯤은 나왔을 거거든요. 38일. 네, 38일이니까 네. 그 경과에 따르면은 이 3명 중에 그 기존에 이 5명 중에 1명이 또 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 구도를 보면요. 헌법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8명이죠. 예. 그러면 이 3대 2대 3 구도예요. 3대 그러니까 2대 3 구조. 어떤 구도냐면 진보. 문현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고 예. 하는 재판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확실한 탄핵 인용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넘어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제가 제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도 한덕수 총리조차 탄핵을 인용하자고 하잖아요. 맞아요. 한덕수 총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혼자 8명 중에 문영배 이미선조차도 이 탄핵은 기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탄핵을 인용했으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보다 한술 더 뜬 거죠.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탄생하면 강력한 헌재 소장. 예. 네. 이렇게 편향된 헌재 소장이 있었나요? 나는 진짜 솔직히 우려가 되고 그만큼 민주당이 네.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이 이만큼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네. 이게 정치 편향성이 법리를 뛰어넘는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3명은 확실하게 탄핵 인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조한창, 정영식, 김복현 그 재판관은 네. 각각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성향이니까 이제 보수 성향으로 보는 것이고 예. 이 두 명이 있어요. 그 김영도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은 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에 있으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5명이나 임명을 하니까 재판관 9명인데 그러니까 독수리 오영재라는 별명이 나온 거예요. 그쵸. 왜 독수리 오영재냐? 이게 좋은 뜻이 아니고 헌법재판관들 5명이 제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기대도 할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재판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재판이라는 게 재판관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서 기록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 경과를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건데 네. 증거를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건데 이 세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확실하다고 할 정도로 편향성이 너무 드러나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운영을 해오다가 본인 퇴임 때쯤 돼가지고 법조계에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나마 좀 중립적으로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도 정전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실력 있고 합리적이라고 예. 정평이 나 있는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예. 이 두 분이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3대3 구도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탄핵이 인용 쪽에 가면은 5대3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재판관이라도 이제 이쪽에 그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쪽의 의견을 보태면 4대4가 되는 것인데요. 네. 지금 김영도 재판관에 대해서 이 보수 지지자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점이 이때까지 판결 경과를 보면 모든 탄핵 소추에 대해서 다 기각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사안에 기각이. 따라 사안에 따라 판단을 좀 달리한 부분도 있죠. 네, 사안에 따라 달리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탄핵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된다. 그 대의에는 동의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대3 구도라고 하면 원래 그 대통령 탄핵은요. 국민 여론으로 따졌을 때 대선이 자주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국민들이 이걸 다수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통령이 하다 보면 국민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 지지율이 50%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탄핵 소추를 다수당이 걸어서 대선 불복처럼 늘 탄핵 소추를 해놓고 그게 아슬아슬 여론이 예를 들어서 6대4면 탄핵을 해버린다고 치면 우리가 약간 후진국처럼 2, 3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황이 되면서 국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국론도 분열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 의결 정족수를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헌법재판관도 9명 중에 6명을 찬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해야 되고 국민 여론도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어야 이게 대선 불복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 정도면은 대선을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잠깐 멈추고 선거 구도로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선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구도로 봤을 때 지금 3분의 2만큼 압도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런 일방적인 여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3대 5가 돼 있고 그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어차피 기각 각하된다라고 생각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4대4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 재판관들도 그 뭐 7대1인지 6대1인지 내부 평의를 알 수는 없어도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게 첫 탄핵 소추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굉장히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 당시에는 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많았죠. 거의 뭐 70% 이상이라고 볼 정도로 높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탄핵이 인용될 바에는 만장일치로 해주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지금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국론 분열을 막는 거다라는 그런 고민을 이제 그때 보수 보수 헌법재판관들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뭐 막 배신을 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장래에 이왕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국론까지 분열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5대3 구도로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 그러면 같은 고민을 탄핵에 인용해야 된다는 재판관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4대4 구도로 갈 수 있다는 의도가 단순히 뭐 그냥 숫자 그 예상처럼 막 5대3이야 4대4야 이런 게 아니라 5대3이 되면 4대4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